민주당이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에 착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도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다만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에서 경찰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확인되며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절차를 완전히 없애도 괜찮냐는 신중론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 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간적인 법사위 진행 당장 그만하십시오. 잠시만요.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법사위원장직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민주당은 10월 2일 검찰청 폐지가 예정된 만큼 한시가 급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회의에 올렸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오는 10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가 이 개정안을 심사할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피의자 측과 내통하거나 증거를 폐기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안 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수사를 교차 검증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장윤기 사건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은 지나친 오해라며 실제 검찰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지도부 차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인데 힘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안 수사권을 남겨둘 여지는 없는지 수기해야 한다는 공개 건의도 나오는 만큼 내부 논의에 불이 붙을 전망입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검찰 개혁 이야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보안 수사권이 없었다면 결국은 이 성폭행 관련한 문제, 그러니까 성폭행을 목적으로 해서 살해한 것, 그 동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밝혀지지 못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두 분과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좀 나눠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은 이번에 이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경찰의 그 부실 수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해자의 가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 유착이 되고 은폐되고 은닉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데요. 일단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입니다. 경찰이 밝힌 것과 경찰이 덮은 것 요거를 좀 갈라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변호사님? 밝힌 것과 덮은 것. 네.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힌 것. 요거를 좀 갈라서 일단 좀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네. 접근을 하게 되면 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이런 정보들을 대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세밀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건 경찰이 하고 어떤 건 검찰이 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엇갈리는 진술들이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검찰 쪽에서는 다른 입장으로 얘기들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걸 다 내놓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아직 뭐 그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맞죠. 네,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는데 그 분노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런 목소리가 수사 절차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 개혁이 너무 중요한데 개혁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냐, 핑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잡고 뭔가
이 개혁에 반대되는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더 분노하게 되는 지점인 것 그거는 같아요.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과연 개혁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지. 뭐 개별 사건에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식으로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는 것은 좀 적절하지가 않은 아니 것 근데 같아요. 예. 이번 이제 사건 자체가 보안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네. 밝히지 않았느냐. 네네. 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경찰이 밝힌 것과 덮은 것, 네네. 보안 수사권으로 밝힌 것이 네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는데 네, 근데 그걸 지금 그걸 얘기하기가 하면은 적절하지 네, 않다. 네, 그거는 이제 또 아, 여러 그런가요? 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네. 피의 사실 그렇습니까? 공표라든지.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네네.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그 전제도 또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그런데 이제 지금 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피의자의 가족이 사건을 덮었다. 그 예를 들면 리얼돌 폐기라든지 맞습니다. 휴대폰을 불태워버린 거라든지 케이블 타이를 같은 거. 없애버린 거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밝혀졌다.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쟁점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 그러면은 경찰에게 모든 걸 다 맡기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인가? 그건 여기에 대한 아니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네. 사실 제가 이제 오늘도 피해자 단체들이랑 오늘 기자회견을 제가 했거든요. 여성폭력 피해자 단체들과 변호사들과 기자회견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경찰이 지역 유착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검찰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지역을 옮기잖아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 실제 수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번 어떤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지역에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장윤기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이 광산서에 네. 바로 작년 몇 월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광산서에 있는 경찰들을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어떻게 그 공모를 했는지 아닌지 지금 밝혀진 건 그렇습니다. 없지만 네. 어쨌든 뭐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됐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겼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이 경찰에게만 모든 수사를 맡겨놨을 때 견제가 왜 돼야죠. 견제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돼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는데 네. 지금 대안이라고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매불쇼를 제가 네. 열심히 다시 청취를 해봤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대안이라고 제시를 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 이걸로 다 해결이 될까? 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이 지금의 문제의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예, 일단 이 장기 사건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뭐 분노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요. 네. 저도 경찰 출신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수사팀장이 그렇게 증거인멸을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유착된 쪽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도적인 개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피제도, 뭐 제척제도 같은 필요성은 있는데요. 검사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물론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뭐 국수본에서 얘기하는 거나 뭐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나 뭐 서로 자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예, 뭐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각자 주장하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들을 좀 봤을 때 정확하지 않은 지점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보안 수사권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인가에 대해서 판단이 상당히 애매한 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일부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볼 때는 경찰 역시도 해당 사건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사건도 추가로 송치한 걸 보면 그 성적 목적이 있다는 걸 의심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실제 경찰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건 대단히 잘한 겁니다. 한국 경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잘했다는 건 아닌데 일단 공과 사는 구별하고 그럼 이 논의의 쟁점으로서 보안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 네네.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뭐 이거는 지금 이례적인 게 있어요. 해당 경찰서 부친 피의자가 부친인 거는 제도적으로 간과되지 못했어요. 걸러지지 못해서 그건 아예 빼버릴게요. 그건 네. 이례적 쟁점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사건은 죄명은 계속 바뀌어져 나갑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바뀌어져 나오고 검찰에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지적하고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지적하면 보완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고의적으로 증거인멸해서 기록에서 빼버리면 그렇죠.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이거를 보안 수사 일반으로 확대했을 때는 약간 좀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히나 이게 약간 사람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호도하는 게 마치 보안 수사권이 지금 없는 줄 알아요.
이 착시 현상인데 지금도 보안 사건 있어요. 네, 지금 네. 있었으니까 지금은 밝혀냈죠. 성폭력 범죄 네. 피해자분들이 지금 많이 아쉬워하는 게 이의 신청했을 때 제대로 효과적으로 네. 수사가 안 된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지금도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해주면 돼요. 근데 이의 신청이나 이런 네. 부분들에서 갔을 때는 거의 그대로 경찰로 보내거든요. 사실 제가 실무한 지 얼마 안 되고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느낄 때는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비슷합니다. 뭐 잘했든 못했든 그냥 공무원이고요. 언제나 견제가 필요하고 맞습니다. 네. 둘 다 못한 거 있으면 비판해서 바꿔나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들기에는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사건인데 다만 그 상피제도가 적용되지 못했다는 거. 상피제도가 뭐죠? 그러니까 같은 경찰서에 부친 있고 하면은 다른 경찰서로 보내거나 네. 다른 청에서 수사할 수 있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런 게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못 걸러냈다. 네, 못 네, 걸러냈다. 근데 그 점에 예.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인데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네, 저도 화가 나는 그래가지고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직계 좀비 속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피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는 경찰들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과연 문제가 이게 아버지 아들 관계는 굉장히 특수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 아들 관계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뭐 친척일 수도 있고 아, 그럼요. 아니면 옆집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건너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역의 유지와 유착되는 경찰 유착 문제는 단순히 그 아버지 아들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의 유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그러니까 분노하시는 것 같고요. 의원님은 네. 그런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아니면은 그런 견제는 보안 수사권으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네. 보안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둘 거기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는 네. 내가 어느 하나를 내가 주장하는 건 아니고 이걸 다 열어두고 우리가 고민하자는 말씀이거든요. 당연히 여러 가지 네. 제도에 대해서 다 고민해야 되고요. 아까 그렇습니다. 좋은 네. 말씀 변호사님이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견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하나의 기관이 많은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그동안 많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수사기소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한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이 경찰에게 수사와 관련된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데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 약하다. 약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된 사건처럼 장윤기 사건처럼 뭐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네. 이제 보안 수사로 자신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강간의 목적을 밝혀냈다는 점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실제 피해자들에게 현재는 작동하고 있는 제도가 지금 개혁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라지고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과연 이런 개혁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논의들을 해야 된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네. 혹시 우리 변호사님은 그런 견제 장치 어떤 게 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보십니까? 제 생각엔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를 대비를 많이 해요. 뭐 경찰 잘한다, 검찰 잘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 저는 대단히 조금 논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검찰 수사는요 일반적으로 사고 뭉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볼 때 자살률이 경찰 대비 13배 높고요. 검찰 직접 인지 수사는 5배나 무죄율이 높아요. 그런데 과오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받은 검사는 최근 10년간, 20년간 0명이에요. 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 검찰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번에 무조건 경찰 잘못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아예 네. 없는데 이번에는 네. 그 은닉 혐의로 바로 구속됐거든요. 경찰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다 덮어주고 했던 애들 지금도 사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그 논점을 흐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경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견제 장치를 해야 되는 당연하죠. 게 맞고요. 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검찰이 잘한 건 아니죠. 잘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개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견제를 하는 게 맞지. 맞습니다. 네. 하나의 기관이 못한다고 해서 모든 기관을 다 견제를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아까 뭐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의 신청이 제대로 된 수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의 신청을 해도 이의 신청을 하려면 이제 뭐가 잘못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이번 장윤기 사건이나 그런 사건에서 뭐 리얼도를 없앤 거 그리고 뭐 이제 케이블 타입 이제 그 폐기한 거 그리고 휴대폰 없애버린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수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이제 피해자 단체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 신청이 들어가는 그 단계까지 가면 이미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의 신청이나 뭐 이런 것들만으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죠. 말씀하시다 끊겨가지고. 네, 이의 신청 관련해서 저도 뭐 할 말씀이 많은데 이의 신청을 통해서 보통 법정 송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로 가는데 보안 수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안 수사 추안, 보안 수사 결정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뭐 수사 전문가라는 사람도 잘 몰라요. 저도 심지어 그런 게 있는지를 잘 모를 정도였으니까 추안은 뭐냐면 검찰이 사건을 가지면서 시키는 거예요, 경찰. 근데 결정은 수사 종결 사유예요. 검찰 단계에서 검찰 전산망에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다음 경찰로 던지는 거예요. 핑퐁을 많이 비판하는 주요 근거로 많이 삼아요. 핑퐁의 원인은 검사가 추안 방식을 택하지 않고 결정 방식을 택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검사가 보다 책임감 있고 제대로 본인이 직접 보안 수사를 원한다면 사건 자기 명의로 갖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담당 수사관하고 푸시하고 소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무상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의 의지를 갖거나 그 정도로 뭔가 사건을 서민들의 눈을 닦았다? 그거는 사실은 상상이죠. 네. 그냥 직장인들이에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네네. 일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미 제도적으로는 충분해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형사소법을 개정하게 아니요. 되면.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이의신청 근데 그대로 보안 가죠. 수사권은 네. 사라지는 거죠. 보안수사 요구권은 그대로고요. 그런데 수사권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새로 증거가 드러난 거는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보안 수사 요구권만으로는 그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번 사건은 보안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이미 경찰 단계에서는 충실히 사건을 성취했어요. 이미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셨잖아요. 리얼돌 예. 팩이나 케이블타입 팩이나 그리고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것도 경찰이 발견을 맞아요. 못했었잖아요. 그거는 네, 이례적인 납치목적으로 이제 문을 이례적인 열어오는데. 지역 유착. 네, 잘못된 것. 네, 예. 잘못된 지역 유착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그게 이례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피해자 단체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범죄의 그 가해자들이 지역 유지와 밀착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다. 네. 물론 일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네. 저는 경찰 잘한다고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네. 검찰 개혁론자이지만 동시에 경찰 개혁론자예요. 근데 네네.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 수사를 덮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요. 사실 지금 현재 상태는 검찰과 경찰이 서로 편한 상태예요.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수사가 나눠지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딱 좋은 구조예요. 근데 저희가 바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검사가 차라리 처음부터 개입하길 바래요. 원팀으로 일하고 네. 검사 처음부터 오면 왜 안 돼요? 네.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정권 협력을 송치나 해야 되고 원팀으로 일해야 되는데 네, 그럼 정권 송치나 수사지휘 같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거는 생각하시는 도식적인 거예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게 네, 아니라 네, 네, 사실은 더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더 소통을 네. 해야 돼요. 네, 근데 지난번 제 정부검찰개혁단 토론 나갔을 때 김사현 교수가 하는 말이 네, 네. 검사는 준사법관이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 내려가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고 선진 외국이나 다 네. 법률적인 지도가 처음부터 같이 있고 같이 소통하면서 하면은 훨씬 더 통제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나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검사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핵심은 여기 있어요. 검찰계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예외적이건 원칙적이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면 망해버려요. 그리고 핵심적인 건 검찰개혁 단계에서는 검찰청에 있는 수사 인력을 빼는 게 핵심이에요. 네. 사실 검찰에서 환호를 부르는 건 어떤 명목이건 그냥 현재 인력들을 남겨두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중수청으로 빠지지 않고. 예. 네. 어떤 명목이건 뭐 행정조사권도 좋고 사실관계 확인권도 좋고 예외적 보안소가 좋아요. 그냥 현재 있다가 정권 바뀌고 보수적 색채가 강하거나 있으면 법률 개정해서 자기들 권한만 가져오면 고스란히 살아나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이제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에 있어서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자, 있을지 그래서 좀 다시 의문이긴 한번 합니다. 제가 이제 좀 곽수산도 이해하고 네. 이제 최욱도 이해하고 저도 이수선도 이해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네. 다시금 한번 질문을 또 한번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우리 저한테도 변호사님. 좀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 네, 왜 변호사님한테만 그게 아니라 질문을 해요? 의원님의 문제 제기를 제가 질문하는 네. 거예요. 지금. 아니, 저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의원님의 문제 네. 제기를 네, 제가 네, 네. 이쪽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는 이제 아니 들어보세요. 의원님의 네, 문제 네, 제기를 네. 전달하는 거야. 들어보시면은 네, 저에 네. 대해서 고마워할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참,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만 정리하고 왜냐면 이게 네, 정리가 네. 안 돼서. 네, 자,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은닉했을 네.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이 존재하더라도 무엇이 은닉되고 무엇이 폐기됐는지조차 모른다. 그래서 이의 제기 자체도 그게 쉽지 않다. 이것을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 질문의 답을 그러니까 검찰 비판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 예, 요거에 대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곽수산 씨도 이게 궁금하시죠? 네.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했지만 그걸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알려주기는 어렵다. 아주 세부적인 거를 유족이라고 해서 다 알려주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통기록을 검사한테 다 가요. 지금도 이의 신청하면 90일 동안 검사가 그 기록을 열심히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그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잠깐만요. 좀 맞지 잠깐만요. 않는 것 아니, 같은데요. 이제 이번 잠깐만요. 사건의 이게 경우에도 전달이 중요한 거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니, 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록이 간다고 하셨는데 네네. 얘기한 대로 이번에도 기록이 아니, 그러니까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사실관계들을 밝혀내서 네네. 사건의 실체를 밝혀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피의자 단체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지만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네. 이의 신청만 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이 보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고 어떻게 이상하다는 걸 밝혀낼 수가 있느냐. 네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보호가 될 수가 없다. 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의원님 이 보세요. 제가 진행을 안 하면 네네. 계속 돌고 돌아서 오늘 네네. 시간이 그냥 이 소비돼 버려요. 그 허비 돼 버린다고. 저는 지금 네. 의원님한테 굉장히 편파적으로 우대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편파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네. 저는 의원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아니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지금 저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네. 이 제도가 네. 잘 안착되는 게 중요하지. 네. 저한테 유불리가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아 맞죠.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네.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네네. 여기에다가 이제 질문을 던지고 네네. 답을 듣고 네. 그 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네네. 지금 계속 의원님이 저를 이렇게 끊으시니까 네네. 이게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어 지금. 아, 예. 아유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 뭐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들이나 뭐 그 네. 얘기하시는 건 잘 알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계속 걱정을 하시잖아요. 예,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아이, 글쎄요. 지금 네. 나와가 있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네네. 대안이 지금 없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 보안수단 요구권도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이의 신청권도 있고 수사심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지금 다 있는 제도인데 음. 지금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그것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왜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다. 이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네. 의원님이 갖고 네. 계시는 보안 아까 열어놓고 네네. 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하셨는데 보안 수사권을 주는 거 외에 또 생각하고 계신 대안은 뭐가 혹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경찰에 모든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유착이랑 암장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착이랑 암장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수사 개시에 대한 권한은 경찰한테 주는 것이 지금 이제 원칙이 돼버렸잖아요. 검찰은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없는 쪽으로 만들었으니까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한다면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 종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근데 예를 들면은 그 지금도 아동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아동학대, 가정폭력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모든 사건에 다 송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그 피해자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여성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 오늘 말씀을 들어봤더니 성폭력 사건도 사실 한쪽 얘기만 듣고는 판단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근데 경찰한테 모든 권한이 다 주어지게 되면 경찰이 한쪽 얘기만 듣고 사건을 암장해 버리거나 이제 그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네. 경찰만 거치지 않고 검찰도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 네, 네.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검찰 저는- 개혁 이후에도 네. 검사가 사건을 들여다보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사건이 송부되어 간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검찰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 자기 책임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고요. 사건 번호가 분류되지 않는다는 그렇지 않기 말씀인 때문에 거죠? 네. 그래서 사실상 검사가 자기 사건 처리하기도 바쁜데 네. 이게 그냥 송치만 된다고 해서 그 들여다보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한 억울한 일들이 생기는데 네. 그게 잘 그래서 해결이 안 지금 되기 거기에 때문에 대한 대안으로 사건 번호를 좀 부여하자는 얘기가 매부쇼를 통해서 나온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그러죠. 예, 그런 그거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대안들이 있다고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네, 논의를 네.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제 그것들이 너무 네. 빨리 진행돼야 된다.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이제 또 네네. 이제 이게 개혁이 중요한데 왜 쓸데없는 얘기하냐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있어요. 이제 알겠네. 네. 의원님은 뭐 다 좋다. 이제 검찰 개혁이 잘 되는 게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시간을 좀 갖고 네네. 이런 경우의 수는 이런 것으로 보완하고 저런 경우는 이런 걸로 보완하고 네. 조금 여유를 갖고 이것과 관련해서 좀 수기하고 논의해보자라는 주장이 최우선이군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맞습니까? 지금 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네. 10월 2일에 중수청이 네, 출범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네, 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간을 네, 네. 무한정 우리가 쓸 수 아, 없다라는 그건 쪽이 맞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 맞아요.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당연히 뭐 네. 그 10월 1일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최근에 몇 주간에 국민들의 여론이 너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어요. 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지금은 전 국민적인 이슈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관심도 많고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요구도 많은 만큼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10월 2일 출범을 조금 더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취지이신 제가 뭐 건가요? 시안까지는 지금 고민을 아직 깊게 해보진 않았는데요. 아, 네네. 근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안에 쫓겨가지고 너무 그 답을 정해두고 논의해야 가지 될 것을, 말자. 네, 논의해야 네. 될 것을 이미 결정된 거다라는 말을 한다든지, 네, 뭐 네, 이미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네, 네. 여기에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뭐 되게 사소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거는 잘못됐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도 사소하지가 않아요. 네, 네. 그 알겠습니다. 사건을 경험하거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 그 사건 당연하죠. 하나가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자기의 인생이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체가 돼가지고 예, 짧게. 짧게만 좀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이 참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 네. 중수청법, 공수처법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다 끝났구나 했는데 또 보안 수사권이 또 마지막 또 화두가 되는데 네. 의원님께서도 잘못 알 만큼 검찰 개혁은 어렵습니다. 사건 번호가 안 생긴다는 건 그건 잘못된 정보고요. 일반적으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가 맞는데 이의 신청하게 되면 검찰에 사건이 생겨요. 네. 본인 책임으로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의 신청한 사건에 대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네네네. 예, 이의 신청한다는 건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한 부분이 오히려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저 역시도 수사관도 그렇게 생각해요. 피해자가 경찰 못 믿겠으니까 검사님 수사해 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이의 신청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검사님이 받아서 직접 보안 사건 현재도 있으니까 네. 현재도 있습니다. 네. 있는 보안성 가지고 이의 신청 열심히 해주면 저도 좋겠어요. 네. 근데 안 해요. 음. 안 해요. 그래서 보안 사건을 마치 새로 입법하는 것처럼 지금 착시가 있는데 현재 갖고 있는 보안 사건으로도 이의 신청 외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로 종결해서 끝내버린다고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뭐 검사 개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직장인으로서 검사도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종결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피해자의 약자를 뭐 검사 못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수사 실무 현실에서 서로 힘드니까 검사는 적당히 잘라버리는 거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이런 걸 보고 실질적 교차 검증이거든요. 이런 컨셉은 뭐 네. 청을 바꾼다, 경찰을 바꾼다, 검사가 수사한다. 상당히 다양한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중수청에 해도 좋고 국수본에서 해도 좋고 상급관서 해도 얼마든지 대안은 다양해요. 하지만
공소관이 직접 수사하면 안 돼요. 아니 집 지을 때 설계사 있고 시공자 있어요. 부실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설계사가 와서 못 들고 시공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누가 감독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결론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저는 그러면 네. 오늘 요 정도에서 하여튼 저는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네, 맞는 그리고 말씀이죠. 지금 걱정하는 국민들이 네. 너무너무 많으신데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해결을 너무 서두르게 하는 것들은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아유, 제도를 만드는 너무 것이 맞는 정말 말씀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